제가 저를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가 글을 쓰는 것이었고, 그와 동시에 제가 했던 게 나 혼자 여행을 갔던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나문장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한 지 좀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3월에 이렇게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화창한 날씨였고, 체감 온도는 18도, 19도 이렇게 찍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며칠 상간으로 계절의 변화를 물씬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를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가 글을 쓰는 것이었고, 그와 동시에 제가 했던 게 나 혼자 여행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도 주말 끼어서 3박 4일 아니면 2박 3일 뭐 이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고, 그냥 주간일 때는 주 6일을 풀타임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시험 기간에는 그마저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이럴 시간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당일치기로 이제 학원 선생님들과 같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은 없었죠. 퇴사를 하면서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가라는 생각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들었던 게 여행이었었어요. 혼자 가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고, 일단 먼저 생각한 게 남편이었는데, 그저 연중에 휴가도 아닌 상태에서 남편이 시간을 빼기는 불가능했었고요. 그 다음 생각했던 게 친구들이었는데, 제 나이대가 그때가 40이었으니까 대다수가 결혼을 했고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었는데, 결혼한 친구들은 애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 생계가 달려 있으니 그냥 직장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빼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그래, 그럼 혼자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답니다. 휴가 때만 다니다 보면 보통 7월 마지막 주나 8월 첫째 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쌀 때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 티켓도 비싸고, 그다음에 호텔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때 제가 예약을 할 때가 딱 여행 갔던 게 3월이었었거든요. 이때가 제일 싼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대학생들 모두 다 이제 뭔가에 매진하는 시기니까 이때는 항공권도 그렇고 숙소비도 그렇고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때 떠나자. 어차피 시간을 더 기다린다고 해서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나 혼자서 일단 제일 저렴할 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게 베트남이었어요.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베트남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베트남에는 그 호치민 쪽에 푸미흥이라는 곳에 수학 강사를 뽑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여행도 하면서 혹은 우리 딸아이를 그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내가 그쪽에서 강사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서 먼저 생각났던 데가 베트남 호치민이었고, 티켓을 끊어놓고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을 보통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했었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불안했죠.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왜냐하면 저 영어도 거의 못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언제 영어를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지르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노심초사 불안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동행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학생들이나 20, 30대 분들은 거기서 혼자 가는 사람들끼리 그 같은 지역을 가거나 하면 말 그대로 동행을 해서 가는 그런 경우인데, 좋은 경우도 있고 불미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어떤 제한도 있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혼자 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여행 사이트를 찾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보통 20, 30대가 동행의 주된 대상이었고 40대는 거의 모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대학생인데 그죠? 굳이 40대인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끼이기도 조심스럽고
있긴 했는데 글은 올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눈팅이라고만 하죠. 혹시나 나이가 좀 있어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걸로 찾고 있었었고, 가기 직전에서야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과 중반이 모이는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낄 수 없겠나라고 해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행을 굉장히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게, 아주 추억에 남는 그런 여행을 하게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봤더니 저처럼 혼자 온 아줌마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친구나 동료, 가족 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혼자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런 중년의 놀이문화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커뮤니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여행 가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여행이었을 때는 그 경로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몰랐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언어도 좀 서툴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언어는 서툴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여행이 진행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식사할 때더라고요. 저 혼자 밥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까지 여행을 가면 여행 그 눈요기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가서 많이 시켜봐야 한두 개. 근데 그걸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동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시켜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는 여행에서 동행은 모든 코스를 같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비슷한 경우일 때 같이 갔다가 식사 때 같이 만나고,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맞아질 때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여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면 중년들의 놀이문화 이런 거에 대한 걸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노는 것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의 노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액티비티 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많은 것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비단 꼭 행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뭐 미술,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런 거에 좀 포인트를 줘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무슨 문학사롱 이런 것들 해보면 좋겠다. 그냥 혼자서 생각만 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의 마지막 로망은 그거랍니다. 가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호치민에는 그 우체국이 굉장히 유서 깊은 우체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엽서를 보냈었어요. 어머님, 아버지, 부모님께, 그리고 남편,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엽서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무슨 별일이라고. 특히 저한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뭔가 울컥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여행도, 특히 혼자 하는 여행도 추천을 해드려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나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오롯이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먹고 싶고, 뭐 물론 위험에 대한 염려가 좀 있기는 하지만 거기 가장 베이스가 내 기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갔을 때 6박 7일인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루인가 이틀은 호텔 밖에 나가지도 않고 호텔 안에서만 지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은 일단 티켓을 사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조금 잠잠해지면 티켓을 사고 가서 어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호텔에 가만히 있으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되세요.
국내 여행도 혼자 한번 가보시거나 저는 떠나기 전에 혼자 등산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다 보면 관심을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 관심이 때로는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여행으로 해외를 택한 이유가 국내에 가면 사람들이 은근한 그런 우리나라는 오지랖이라고 하죠. 아유 왜 혼자 왔나? 뭐 남자친구가 없나? 남편이 없나? 결혼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이 물어오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여행, 나는 그 산을 가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을 했던 건데 그 사람들한테 나의 개인적인 걸 굳이 마음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를 택했고 해외에 가다 보니까 그쵸, 관심은 있더라도 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말도 시키지 않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보면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답니다. 제 마지막 로망이라고 할까요? 이제 50대에, 40대에는 이제 나 홀로 여행이라는 거를 성공을 했고, 50대에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싶어요. 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그런 걷기를 통해서 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그게 뭐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여유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죽기 전에 그 순례길은 꼭 한번 그 이상은 해봐야겠다라는 게 제 로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 장거리를 걷기 위한 체력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영어가 좀 아쉽다.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정말 삶의 질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수학은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데 내 삶의 질은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회가 되면 영어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 알고 했던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위로를 받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또한 또 색다른 경험이 되고 좋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한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여행을 했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혼자서 갔던 여행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 그리고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